안녕하십니까. 성관이가 만난 사람들 진행의 이호석입니다. 요즘 여름철 보양식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날을 맞아서 삼계탕 먹기 위해서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오늘 한 걸 뚝딱 먹고 왔는데요. 그러고 보면 요즘 진짜 요리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진짜 요리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다 만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분의 역할이 또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깨끗한 먹을거리 문화 양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분이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식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께는 56,000번 질문이 갔을 것 같은 선생님은 어떤 보양식을 즐겨 드십니까? 보양식이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그냥 그때 맞는 내 몸에 맞는 입이 당기는 대로 이렇게 먹는 게 그게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이죠. 그게 보양하는 거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맛을 또 찾기 위해서 제철 맛을 찾기 위해서 또 여행 좀 가끔 다니신다는. 이제는 잘 안 가요. 요즘 이미 다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전국을 헤매고 다녔는데 그 제가 다녔던 그 흔적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글이나 뭐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남겨놔놨거든요.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현장에 가서 내 감각 안의 것으로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느껴야 되고요.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 재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디 글로 보거나 시장에서 다음에 식당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참 방송 많이 하시는데요. 수요 미식회도 자주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황교익 강원의 맛있는 라디오도 하고 계시고 등등등 뭐 패널로도 많이 출연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방송 외 쪽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 공간도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끼니라는 조직이고요. 여기서도 그 우리나라의 음식을 두고 어떤 한 축에서는 전통 한국 음식이 살아있고 이것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 곳에서는 전통 외에 뭐 영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실체들이 사실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끼니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외적으로 좀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러자 하고 만든 게 끼니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식문화는 어떻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선생님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27,000달러인가 그러죠. 그런데 이 수준에 맞는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엔겔 개수가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아, 그래요? 저는 되게 뭐 풍족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국민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세계 전체 국가의 수준으로 보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 뭐 웬만큼 돈 잘 버는 나라에 들어가죠. 그런데 많이 벌어봤자 다른 데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요. 뭐 아파트 분양금 내야죠. 아이들 학비, 사교육비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뭐 보험도 들어야죠. 의료비 많이 들어가죠. 딴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한 끼를 사 먹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기껏 한 끼에 6,000원, 7,000원짜리 가지고 이걸 먹어야 돼 하고 벌벌 떨죠. 지금 27,000달러 정도면 점심 한 끼 뭐 15,000원짜리는 애사로 사 먹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소상공인들도 뭐 좀 넉넉하게 좀 살 수 있을 것이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고급한 레스토랑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가서 칼질도 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그러네요. 그런 거 해야 돼요. 그 뭐 유럽이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먹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침 흘리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경제 수준이 그만큼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런 음식을 못 먹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요리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CTV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를 찾는지 선거 때마다 투표는 하고 계시는지요?
꼬박꼬박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때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신 걸로 얘기도 들었는데 선거제도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제도가 선거의 전반적인 지형을, 우리나라 정치판의 지형을 만들죠. 그렇죠. 그 지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사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크게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지내야 될 의무이죠. 그 민주공화정에서는 네. 정치를 결정하는 게 시민들 제각각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치 행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투표로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끊임없이 해야만이 그게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거로 해서 바른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국민은 정치적이어야 돼요. 그 음식을 먹을 때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 이야기 하는데 밥맛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식 이야기에 훨씬 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을 결정해 주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관여를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으로 그 음식의 질과 맛과 가격,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오히려 정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정치를 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맥락.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끼의 음식에 대해서 돈을 좀 넉넉하게 들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자 그러면 그게 그 외에 돈이 들어가는 분야의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왜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될 것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들을 하고 정치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죠. 사교육비, 우리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이 이렇게 막 활개를 치는 것을 그냥 당연시 하듯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손질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잡힌다 그러면 우리 먹는 게 확 달라져요. 이런 판단,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유권자가요. 유권자들이 지금 선거에 나와서 표를 막 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을 뽑으면 내 밥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일차원적으로 다 생각하면 딱 되겠군요. 그렇죠. 맞네요. 직접적으로 내 네. 주머니 사정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분이 뭐 대단하게 뭐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고 뭐 어쩌고 하는 있잖아요. 아주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내 일상의 것, 내 저녁의 밥상이 저 정치인으로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떨까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어떤 고고한 몇몇 사람들에 의한 귀족들만 하는 이런 정치 시대는 아니거든요. 시민이 하는 정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음식 문화가 선진 문화로 들어가면 곧 섬세해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섬세하다는 그런 문제는 음식 문화로 한정지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저희 방송국도 진짜 섬세해져야 되고, 맞습니다. 음식 문화도 섬세해져야 되고, 정치도 물론 섬세해져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예, 섬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삶에 대해서 좀 여유로워져야 되겠죠. 여유가 있어야 여유 된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섬세하다는 것은 감자 하나를 두고도 요 감자는 찌개용으로 맛있고 요거는 튀김용으로 맛있고 뭐 요거는 으깨서 먹는 용으로 맛있고 하는 그 품종에 따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지겠죠. 이런 거하고 유사해요. 음악 들을 때도 어떤 장르의 음악들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어떤 악기를 어떻게 쓰는가를
가지고 자세히 듣기 시작하면 그 음악이 또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나누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거든요. 문화를 즐긴다는 것, 문명사회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감각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자잘한 것에서 기분이 좋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섬세함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뭐 한쪽으로 지금 막 매몰돼 있죠. 오직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어떤 권력을 쥐면 되고 좋은 집을 가지면 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물질이 너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져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섬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의 재벌들의 우리 회장님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음식 먹었던 것을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지 못해요. 그냥 대충 오히려? 먹고 드시고 이래 오직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회는 이제는 좀 이제 이별을 고해도 될 만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좀 섬세해져서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되겠죠. 섬세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하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거라는 주제를 하나의 맛이나 음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음식, 어떤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박. 수박이요? 수박? 그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네. 그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통통통 해봐도 잘 모른다. 이거 뭐 온갖 방법으로 이제 뭐 선거 기간 동안에 뭐 검토를 해요. 뭐 선거 공보 온 거 가지고도 뒤져보고 연설하는 것도 들어보고 뭐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러죠. 나 잘 익은 수박이야, 맛있어, 당도 높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사와서 이렇게 까보니까 안에 뭐 심이 있고 뭐 덜 익었고 맛도 없고 씨앗도 퍼석이고 뭐 이러는 경우가 흔해요. 근데 우리가 선거라는 그 행위를 하는 게 수박 고르는 것과 비슷해요. 쏙지 않으려 그러면 그 수박에 대한 이력이 분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품종에 어떻게 재배를 했고 비파계 당도기로 이렇게 했더니 당이 얼마 나왔고 뭐 이런 것이 조금 있으면 그게 수박에 대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좀 밝게 명징하게 이렇게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보통 그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좀 보는 편인데 그 밑에 지방의회, 지자체장들 뽑을 때는 보면 그것을 잘 하지는 못하죠. 너무 많아.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알기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는 내 동네의 정치를 하는 구의원들, 구청장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 삶을 더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도 실제로 나는 괜찮은 수박이다 하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많이 좀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내놓는 기회 이런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내가 먹는 음식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그 정치 행위를 통해서 내 밥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이웃들, 내 친인척들, 내 아이의 밥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주 면밀하게 투표를 해야 돼요. 내 표 한 장이 이 나라의 운명, 내 밥상 운명과 같이 연결해서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아주 무거운 엄중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공화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대충 표 던지겠다, 나 투표 행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왕권 시대로 돌리든가요. 그냥 권위에 그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 그냥 밥만 먹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민주공화정에 시민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궁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일에 이 선관위도 좀 많은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내 저녁 밥상을 결정짓는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이가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음식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말하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정치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라는 재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을 자양분 삼아서 더욱더 성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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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